지난 27일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산 테스트 키트, 의료기기, 시스템을 요청한 세계 국가 수가 117개국에 이른다며 모든 국가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부득이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 국가 기준은 해당 국가의 현 상황, 한국과의 관계, 경제적 실익, 한국이 추구하는 대정책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국가를 확인해보면 1순위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요청이 있었고 FDA의 빠른 승인이 추가적으로 진행됐었죠.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겁니다. 2순위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원전 건설과 많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동차 수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엇보다 그간 보여줬던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 무한 신뢰가 있었기에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3순위는 루마니아입니다. 작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당시 댐 수문까지 막아가면서 실종자 수색을 적극 협조한 루마니아의 헌신적인 대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수송기까지 직접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매해갔습니다. 이후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 등 감사의 인사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이 고려된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 한국에게는 중요한 거점이자 기회의 땅이죠. 여기서 신남방정책이라면 베트남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한참 뒤의 순위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과의 교류라면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에 뒤지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이번 상황에 대한 어이없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베트남은 2월 29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한국인을 막았습니다. 입국한 한국인들의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로 여권을 뺏고 강제 감금을 했죠. 당시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를 덮친 이번 사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한국과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신혼여행이나 휴식 등으로 많이 찾는 다낭으로 기분 좋게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을 열악한 환경에 폐병원에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격리하는 것 자체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라 볼 수는 없지만 한국과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 격리시킨 한국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등은 한국인들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을 출발해 하노이로 가던 항공기를 착륙도 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한 것은 과거 주체만 바뀐 땅콩 회항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베트남 언론과 네티즌들도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줄을 서서 사가려고 하는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베트남 언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해당 베트남 언론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만 쏟아내며 빠른 진단은 가능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할 수는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에서 개발한 키트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100%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키트에 적용되는 유전자 증폭 기술은 ISO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 제품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베트남 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 같습니다. 바로 옆 나라의 논리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의 주제가 넘는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이 칼을 꺼내듭니다. 한국의 정부부터 민간기업, 시민들까지 함께 뭉쳐 주제를 모르는 베트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정부는 테스트 키트의 수출 요청을 한 국가들 중 베트남을 순위에서 아예 뒤로 넘겨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베트남의 키트가 완성도가 높다고 자화자찬을 하더니 정작 한국에게 그렇게 깔보던 테스트 키트를 판매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한국은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국가들로부터 요청을 받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베트남은 그렇게 뒤로 밀리며 기억 없이 기다리거나 그렇게 잘 만든다고 자랑하는 본인들의 키트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업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번 투자의 철회로 인해 베트남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현지 기업의 74%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약 20%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그룹 위기설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한국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보이콧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400만 명 이상 찾는 곳이고 베트남 전체 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잇따라 베트남 여행을 보이콧하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전망이 암울해졌습니다. 당장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이 많아져 버린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다낭은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고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현재 다낭의 대형 식당과 마사지샵, 주점, 카페, 숙박시설 등은 줄줄이 휴업했고 직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워 건물주가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낭은 하루 최다 1만 명이 찾는 한국인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은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지더라도 이미 베트남에게 등을 돌린 한국인들이 이 지역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다낭뿐 아니라 베트남 관광지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관광산업이 한국에 등을 돌림으로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 상황을 후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트남이 테스트 키트의 해킹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킹한 국가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뛰어난 테스트 키트 제작 능력을 부러워한 어느 국가가 해킹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의심 가는 국가가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정부 관계자가 뉴스원과 만나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일부 진단키트 제조업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면서 한국산 진단키트의 기술 해킹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거래업체로 위장해 한국에 미리 해킹한 무역업체 이메일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이 임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방식으로 돈과 기술까지 빼가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정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있을 추가 해킹 시도를 막고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과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 조직이 어느 국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점과 해킹을 시도한 동기, 최근 해킹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의심 가는 국가는 상당히 압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베트남에 기반을 둔 APT32라는 해킹 조직이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해킹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가짜 도메인을 만들어 피싱을 유도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에릭 로젠바흐는 베트남 해커들은 중국의 해킹 능력을 그동안 지켜보았다라며 베트남 해커들은 지식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증축하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베트남 해커 조직들은 베트남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NSHC의 레드얼럿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커 집단,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국들의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타겟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부장은 베트남의 해커를 미니 차이나 스토리라고 불렀는데 베트남 해커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는 중국 해커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원격 조작형 멜웨어에 감염시키는 방법은 중국의 틱이라는 해킹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킹 조직 틱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 미쓰비시 전기 직원 및 지원자, 퇴직자 8,11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위성, 환경성, 내무부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까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틱 조직은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기업의 관련자는 그동안 틱 해킹그룹이 한국의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베트남의 해킹 조직이라면 정말 이 국가는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이제 한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NHK는 지난 25일 이번 사태를 모범 사례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NHK의 기자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사태의 관리에 성공을 묻는 질문에 대처 시스템은 한국 등 대책이 앞선 나라를 참고해 시행했다.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고 또한 한국 바이오 기업 시젠으로부터 10만 건을 소화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취재하러 갔다가 결국 한국이 모범 답안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반응도 어딜 가나 한국을 보고 배우는구나. 일본도 속으로는 인정하잖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 독일도 한국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가 등 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일본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한국은 한 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도 한국을 믿어준 데 대한 한국의 배려를 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지금까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제1위 투자 국가이자 제1위 관광객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대표팀을 이끌 때 한국 국민들은 그들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었죠. 그리고 응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무시한 것을 넘어 그동안 베트남 축구의 발전에 기여해온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언론이 4월 2일 연봉을 깎아야 한다고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경우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번 행동은 지금까지 아무 관계가 없던 국가보다 오히려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그들에게 내민 손을 그들 스스로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한국은 같이 가야 할 국가와 아닌 국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상 이슈트리커였습니다.